언제부턴가 형제가 있는 아이보다 더 눈에 띄기 시작한 외동. 요즘 외동들끼리의 캠핑 문화도 자연스러운 현상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캠핑뿐만 아니라 집 주변에서도 친구들 보면은 2명보다 1명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비율적으로 보면은 한 7대 3 정도? 연하 때만 해도 어린이집에 자리가 없어가지고 발을 동동 굴렸는데 그런데 지금은 어린이집에 문을 닫았어요. 그러면 심각한 거죠. 실제 외동은 얼마나 늘었을까요? 지난해 우리나라에 태어난 출생아 수는 23만 명. 출생아 순위별로 살펴보면 둘째는 32.3, 셋째 이상은 7.5%인 반면 첫째는 60.2%로 출생아 10명 중 6명이 외동입니다. 출생아 연도별 변화를 보면 2003년 처음 첫째 아가 둘째 아 이상 출생아 수를 따라잡았는데요. 이후 격차가 더 벌어져 지난해 둘째 아 이상 출생아 수는 사상 처음 10만 명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빠른 속도로 사라지는 둘째. 이게 명수가 다 안 돼. 답 있어. 7년 전보다 둘째 아 이상 출생아 수는 절반이나 줄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아이 둘은 기본이란 말도 이젠 옛말이 됐죠. 아이에게 동생이 있으면 좋겠다면서도 낳을 결심은 하지 못하는 이들. 연아가 너 먼저 챙겨준다요. 아빠. 부부가 둘째를 망설이는 이유는 뭘까요? 외동은 부부의 온전한 선택이었을까요? 저는 할 얘기도 많은데. 자, 그럼 저 안에 들어가서 개별 인터뷰를 하세요. 저희는 난임을 오래 했거든요. 저희도 오래 했어요. 네, 저희 몇 년을 했거든요. 저희도 8년 했어요. 뭐 둘째를 원하고 셋째를 원해도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우리 신랑이 맨날 그 얘기해요. 저번에 자기 둘째 낳으면 둘째 중학교 들어가면 환갑이야. 그 얘기해요. 옛날에. 그때 한 대 쥐어 받고 싶었어요. 경제적인 게 제일 커요. 왜 옛날에는 낳으면 알아서 잘 커 이러잖아요. 근데 요즘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뭘 해야 될 게 너무 많고. 그러니까 옛날이랑은 확실히 다른 것 같아요. 지금도 하고 있긴 하죠. 뭐 다른 사람들한테 난 절대 없어 뭐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내심 저렇게 또 나와서 잘 놀고 있는 걸 보면은 한 번씩 마음이 좀 흔들리기도 하죠. 그런데 어쨌든 다시 정신 차리게 되는 것 같아요. 현실적인 문제들을 생각하면 집에 다시 이제 돌아오면 무슨 둘째냐. 정신 차리자. 전 갖고 싶어요. 정신 차려. 항상 이런 식입니다. 시훈이가 대학 가고 뭐 성인이 돼서 뭐 결혼을 하고 뭐 그런 나이가 되면 저희도 뭐 60이 넘고 하는데 과연 우리가 그때까지 일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 사실 많이 하고. 당연히 동생에 대한 생각이 있었는데 키우다 보니까 이게 쉬운 일이 아니구나. 둘째 낳는 게 정말 어렵구나. 지금 세대가 더 어려운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처음 생각과는 다르게 바뀐 것 같아요, 생각이. 늦은 결혼, 난임,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결국 둘째는 포기했다는 부부들. 앞으로 외동은 점점 더 많아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둘째 출산에 주목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와 이 둘째와 이상의 출산이 연관성이 굉장히 높고요. 그래도 하나를 낳고 그보다는 둘째를 낳는 사람들이 많아져야지 합계 출산율 1.0 이상으로 올라가고 더 큰 고민은 우리가 본질적으로 행복하지 않고 지속 가능하지 않은 체제라는 것을 이게 둘째 아를 못 낳는 거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저출산 문제에 키를 쥐고 있는 둘째 아 출산. 주목할 곳은 세종입니다. 세종시는
아이들이 행복한 도시, 가족이 행복한 도시를 지향했고요. 그래서 동지역을 중심으로 건설된 많은 건물들과 도로, 이런 환경들이 가족 친화적으로 조성이 됐고요. 특히 전국적으로 둘째아 비율이 좀 낮아졌던 게 2015년부터였는데 세종시는 오히려 2015년부터 둘째아 이상의 수가 급증했습니다. 올해 출범 12년을 맞은 세종시는 다자녀 비율이 높은 지역 중 하나입니다. 합계 출산율이 2015년부터 현재까지 1위. 9년 동안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요. 2023년 시도별 합계 출산율을 보면 세종은 전남과 함께 가임 여성 1명당 0.97명을 출산해 전국에서 가장 많은 아이를 낳은 도시입니다. 세종의 비밀은 뭘까요?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백인의 아빠단 프로그램. 초보 아빠들에게 육아 노하우를 전하고 적극적인 육아 참여를 돕고 있는데요. 자, 아빠들이 이제 우리 아이를 안아주세요. 세종시에서 특히 큰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아빠들은 미션을 수행하면서 아이와 더 친밀해지는 시간을 갖는데요. 힘든 육아도 같이 이렇게 어울리면 대화도 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즐겁게 하는 것 같아요. 프로그램도 있고 하니까. 신도시여서 깔끔하고요. 애기 키우기 너무 좋고 그리고 정말 아이들에 대한 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 애기들 키우기 좋은 인프라가 정말 좋게 잘 돼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육아에 편리한 보육 환경은 아이를 키우는데 큰 장점이 된다고 합니다. 양육에 친화적인 환경이 높은 출산율을 이끈 걸까요? 세종시의 한 초등학교. 새 자녀를 키우고 있는 지연 씨를 다시 만났습니다. 둘째를 기다리는 중인데요. 학교가 동마다 다 이렇게 하나씩 다 있는 경우가 많아요. 저희 단지만 해도 초, 중, 고가 다 있거든요. 서은아! 오빠는 못 봤어? 오빠 못 봤어? 누구나 도보로 학교를 오갈 수 있도록 건설 초부터 학교를 중심으로 생활권이 조성됐다는 세종시. 셋째는 집 근처 공립유치원에 다닙니다. 안녕하세요. 안전한 보육 환경에 만족하는 지연 씨. 실제 세종시의 국공립 유치원 비율은 전국 평균치를 훨씬 웃돕니다. 그날 저녁. 잘 있었어? 아니다, 잘 안 있었어. 잘 안 있었어. 왜 못 있었어? 뭐 먹었어? 격하게 아빠를 맞는 새 아이. 아니, 안 봤어요. 아빠가 오기만을 기다린 이유가 있다는데요. 네. 자기가 백인의 아빠단 미션 올라왔어. 아 그래? 어때? 3세에서 5세는 씨름하는 거 올랐어. 하고 신문지 펀치하는 거랑 페트병이하고 풍선 싸움. 오늘은 참여 중인 육아 프로그램에서 아이들과 함께할 미션이 도착하는 날. 손가락 씨름 이렇게 잡고 하더라고. 이렇게 마주 잡고. 오늘 아빠의 미션은 신문지 펀치 놀이입니다. 흰색이 해야지, 흰색이. 자, 두 손으로 해도 돼. 이렇게. 팡 이렇게 해서. 퇴근 후엔 자연스럽게 재근 씨가 육아를 맡는데요. 부부가 세종시를 찾게 된 이유는 뭘까요? 애들 키우기 좀 괜찮은 그리고 깨끗한 곳이 이제 여기다 보니까 저희도 또 분양받은 집이 여기 있으니까 부담 없이 이렇게 들어오게 됐어요. 새로 지어진 아파트라서 일단 애들이 아파트에서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게 저는 너무 좋았거든요. 자, 여기 봐, 여기 봐. 수원에 살던 부부는 10년 전 아파트를 분양받은 후 세종에 터를 잡았는데요. 잘 봐야 돼, 하나, 둘, 셋. 그 시기는 세종시에 많은 아파트가 분양되며 인기가 급증한 때이기도 합니다. 안 산다.
특히 이때 출산을 앞둔 젊은 부부들이 세종으로 대거 유입되는데요. 세종시의 합계 출산율을 보면 2015년 유례 없이 1.89명으로 치솟습니다. 전국 최고치였는데요. 2014년, 15년 당시 세종시의 그 전세 가격 지수는 매우 낮았습니다. 특히 인접한 지자체, 충청권의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이 전세 가격 지수가 굉장히 낮았는데요. 출범 이후 지금까지 10여 년 동안은 이런 아파트 공급 계획과 낮은 전세가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평가됩니다. 저렴했던 아파트 전세가가 지난 10년 세종의 높은 출산율을 이끌었다는 분석입니다. 가족의 뭐더라? 세종시의 출생아 수를 보면 전세가가 낮았던 2014년과 15년은 첫째아뿐만 아니라 둘째아 탄생도 급증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19년부터는 하락세를 걷는데요. 어떤 변화가 있었던 걸까요? 옛날이랑 분위기가 완전 다르죠. 그냥 지방대는 그냥 지방대예요. 처음엔 키우다가 점점 크면 클수록 엄마들끼리 하는 얘기가 다 똑같아요. 아, 우리 애가 좀 컸는데 이제 교육을 어떻게 하지? 2019년도엔 세종시의 주거비가 폭등했고 여기에 교육 문제도 변수가 됐다는데요. 세종에도 학원가가 있지만 교육열이 더 높은 곳을 찾는 부모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주위에서는 또 그러더라고요. 진짜 공부를 정말 잘하는 애들은 주말에 서울로 과외를 다닌대요. 낮은 주거 비용 때문에 세종을 찾았다가 교육 때문에 다시 서울이나 대전 등지로 빠져나간다는 사람들. 이런 움직임은 통계청 조사에서도 포착됩니다. 세종시 인구 순유입의 가장 큰 이유는 주택, 순유출의 가장 큰 이유는 교육으로 나타나는데요. 이제 요번에 성적표는 2023년 잠정치고요. 0.97명이라는 이제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여전히 전국 0.72명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전국적인 수준보다는 좀 나은 상황이지만 앞으로 이 교육을 어떻게 만들어 갈지가 사실은 지속 가능한 정주를 결정짓는 데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대한민국 인구의 약 5분의 1이 사는 세계적인 메가시티. 사람, 일자리, 교육. 모든 인프라가 모이는 바로 이곳은 서울입니다. 서울에서도 가장 뜨거운 교육 1번지로 통하는 이곳. 다 학원이에요. 초등학교부터 고등학생까지 다 있어요. 대치동 강남에 사는 친구들만 다니는 게 아니라 막 강동이랑 다른 지역에서 사는 친구들이 많이 다니기 때문에 위에서 같은 곳에서 밑에 바라보면은 약간 사람들이 개미같이 보여요. 되게 많아가지고. 대치동 학원가에 밤이 찾아오면 낮에는 볼 수 없었던 또 다른 세상이 펼쳐집니다. 서서히 느는 차량 행렬. 밤 10시 학원 수업을 마친 학생들이 밀물처럼 거리로 빠져나오면 줄지어 기다렸던 학부모 차량들이 하나둘 아이들을 태우고 차례로 이곳을 빠져나갑니다. 매일 밤마다 벌어진다는 진풍경. 너무 공부 열심히들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다른 애들이 더 열심히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성적이 나오면은 맞는 방법인 것 같긴 한데 그냥 주변에서도 다 이렇게 하니까 이 방법 말고는 딱히 없는 것 같아가지고 그냥 좋은 대학 가고 돈 많이 벌고 가면 모든 게 다 잘 될까요? 그래도 남들보다 시작이 좋지 않을까. 아이들은 전쟁을 방불케 하는 입시 경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자녀의 입시를 위해서라면 많은 돈과 시간을 투자하는 걸 마다 않는 한국 사회. 출산은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요? 아이 출산을 포기하잖아요. 그럼 이 돈이 안 되는 겁니다. 첫째 같은 경우는
이제 전년도 출산율, 그리고 그 주택 가격, 그리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그리고 사교육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요인으로 분석이 됐어요. 근데 둘째 같은 경우도 굉장히 유사하게 나왔는데 사교육비에 대한 부분이 훨씬 커졌습니다. 그리고 셋째 같은 경우에는 더 커졌습니다. 출산율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것은 단연 집값이었습니다. 다음은 전년도 출산율인데요. 주목할 점은 사교육비의 경우 첫째를 낳을 때보다 둘째, 셋째를 출산하면서 그 기여도가 점점 더 증가한다는 겁니다. 부모가 둘째 출산을 결정할 때 첫째 아이를 키우며 경험한 사교육비를 고려할 수밖에 없다는 건데요. 한창 수업 중인 대치동의 한 학원. X multiplied by 3/4 y squared. 영어 수업 같지만 수학 수업 중입니다. 문자 같고 차수 같기 때문에 동류항이죠. Since they are like terms, you can subtract the coefficient. 64분의 37. 그렇죠. 그래서 64분의 37. 따라서 영어로 된 수학 문제를 푸는 건 이제 갓 초등학교 저학년을 벗어난 4, 5, 6학년 아이들입니다. 의대 입시를 위해서 초등학생 때부터 준비하는 친구들이 오는 반이고요. 그 많은 시간 동안에 꾸준하게 열심히 공부를 해야지 원하는 대학 입시 결과를 가질 수가 있는 건데 그거에 대한 동기부여가 확실하게 된다고 보죠. 약 8년 뒤 치를 수능 시험에서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 미리 구체적인 목표를 정하고 공부하고 있다는 아이들. 더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P 빼기 Q는 PQ보다 작다는 성립이 된다. 그래서 D는 맞다. 박수! 아이들 수는 점점 줄고 있는데 입시 경쟁은 왜 더 치열해져만 갈까요? 미리 준비를 하는 학생들이 많아서 난이도를 올릴 수밖에 없고 그럼 또 그걸 준비하기 위해서 또 미리 준비한 학생들이 많아지고 학년이 조금씩 낮아지는 게 당연 이제 그런 부분이 가장 큰 것 같고요. 본격적인 사교육의 시작이라는 유아 대상 영어 학원. 최근엔 입학 시기도 달라졌다는데요. 예전에보다 요즘은 훨씬 더 어려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한 몇 년 전부터는 4세부터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문의가 그만큼 더 많고 만으로 하면은 2, 3살이기 때문에 I can do it. I can do it. I can do it. Okay, here we go. 만으로 2도를 간 넘긴 아이들이 Here you go. You're welcome. 원어민 교사에게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Rolling. More. Okay, ready? Now cut in the middle. No. Oh, no, you don't want to. But how are you going to make R? 몇 해 전만 해도 자녀를 유아 영어 학원에 보내는 부모는 일부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경향이 많이 달라졌답니다.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영어를 접하게 하려는 부모가 늘면서 유아 대상 영어 학원 수는 2019년 615개에서 2023년 842개로 전국적으로 규모가 크게 늘었는데요. 영어 유치원에 진입을 한다는 건 대세를 따른다는 게 돼버린 거죠. 다르대요, 사람들이. 정말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발음도 다르고 다르다. 아직 6살이라서 잘은 모르겠는데 다를 거라고 일단 믿는 중인 거예요, 사실. 생애 주기 적자 구조 그래프는 개인이 생애 동안 벌어들이는 소득과 지출을 나타냅니다. 적자는 27세 이전까지 발생하는데 5세 때 적자액이 큰 폭으로 상승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아 영어 학원을 다니는 시기와 일치합니다. 내가 하루 종일 아이를 키우고 있는 것보다 내가 어느 적당한 시간까지 내가 아이를 케어하고 질 높은 사교육을 하면 아이도 행복하고 엄마도 행복하고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 이게 모든 게 비용이거든요, 사실은. 계속 못 낳지 않을까. 저는 갈수록 못 낳지 않을까 생각해요. 결혼이라도 할까? 솔직히 그 생각도 해요, 저희 아이들이. 사교육 시기가 빨라지며
비용 부담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뒤처지면 안 된다는 불안은 더 많은 사교육을 찾게 만들어 경쟁이 심화되었는데요. 그 결과 고스란히 출산율에도 드러나는 상황입니다. Hence, Harry, did you have an answer? It is gray. It is gray. And this one? Why this is circle heart? 과도한 경쟁은 언제부터 시작된 걸까요? Circle shape. IMF의 경제 위기는 우리 삶을 굉장히 불안정하게 만들고 경제를 흔든 것도 있는데요. 그와 더불어 생기기 시작한 게 부자 되세요. 경제적 성공이 굉장히 중요한 가치가 돼버렸고요. 해외에서는 볼 수 없는 형태의 지금 경쟁 구조를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IMF 외환 위기 이후 99년 2월에 실업자 수는 200만 명에 육박했습니다. 대기업들의 IMF 이후 지방의 중견기업들이 줄줄이 도산하면서 수도권 집중화가 심해지고 생존 경쟁이 시작됐습니다. 넘쳐났습니다. 우르르 무너지면서 지방도 무너지고 산업이 무너지고 살아남는 중산층들은 학력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깨닫기 시작하면서 사교육도 훨씬 더 심해지고 입시 경쟁도 옛날에 심했죠. 태어나는 날 아직도 기억이 나요. 날짜도 기억나고 시간도 기억나고 그 모든 장면들이 저는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래서 되게 기뻤죠. 정말 기뻤어요. 저도 태어났을 때. 결혼 3년 만에 부부에게 찾아온 귀여운 아기 천사 은우. 그러니까 첫째를 낳고 보니 둘째를 갖고 싶은 거예요. 너무 귀엽고 이렇게 하니까. 너무 예쁘지. 아기 때 모습이. 그러니까 같이 저도 이제 아빠로 성장을 해가는 느낌도 있었고. 얘기도 많이 하고 이런 가정이 되길 바랬어요. 되게 복잡, 시끌시끌 이런 가정. 다복한 가정에서 자란 부부는 은우에게도 동생이 생기길 간절히 바랬다는데요. 긴 기다림 끝에 드디어 부부의 소망이 이루어졌습니다. 우와, 은우야. 감동적인데, 은우야? 너무 좋다. 짱이다. 내가 동생들도 지금 보니까 움직인다? 은우 음악 듣고 되게 기분이 좋았나 봐. 동생들이 열심히 움직이고 있어. 곧 둘째가 태어날 예정이라는데요. 거기도 움직이고 여기 건강이가 아주 열심히 이쪽으로 와봐. 오, 그치? 그러네. 그치? 제발 건강하게 태어나라고 건강히 했고 콩닥콩닥 잘 뛰라고 콩닥이라고 했고 반짝이는 잘 모르겠어요. 둘째가 한 명이 아니라 무려 세 쌍둥이랍니다. 마냥 기쁘게 줄 줄만 알았는데 현실적인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확한 표현인 것 같아요. 기쁘면서 두려웠어요. 갑자기. 정말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대한민국 아빠들 새 쌍둥이 가졌다면 대부분 그러지 않을까요? 네. 내려와서 다행히 고비를 지나 임신 33주 차에 들어섰습니다. 하지만 새 쌍둥이는 분만 전까지 안심할 수 없는 상황. 35주를 채워 건강하게 출산하는 게 목표인데요. 미나 씨는 하루하루를 버텨가고 있습니다. 부모님께서 뭔가를 막 이렇게 지원해줘서 제가 잘한 게 아니라 옆에서 그냥 묵묵히 바라봐 주시고 그냥 믿어주시고 이 안에서 제가 성장했다고 저는 믿거든요. 형제가 있다는 그 든든함, 그냥 보지 않아도 연락하지 않아도 그 든든함이 있으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치?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출산을 앞두고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린이집연합회 새쌍둥이 탄생 축하드립니다. 보령에서 무려 10년 만에 새 쌍둥이가 탄생한다는데요. 시청에서 직접 축하 인사를 건네러 왔습니다. 아들 넷을 어떻게 키우고 나가실지 한번 궁금합니다. 지금은 계획이 없습니다. 시간과 정성을 다해야겠죠. 더군다나 셋이니까. 그럼 훌륭하게 잘 클 수 있도록 모두가 다 도와주고 관심 갖고 응원을
보낼 것으로 생각합니다. 너무 걱정 마시고 편안하게 예쁘게 잘 낳아주시기 바랍니다. 예.